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239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선생 왔습니다. 안녕하셨습니까? 네. 한 주가 뒤지게 빨리 갑니다. 그냥 뭐 시간이 거의 뭐 그냥 폭포야. 슝 지나가. 뭐 하는 건 없는데 그냥 하루하루 지나고 보면 한 주 가고, 또 한 주 좀 지나다 보면 한 달 가고, 또 한 달 좀 가면은 이제 1년 가고, 뭐 이제 이럽니다. 아, 나만 그런가? 뭐 그냥 시간이 그냥 훌렁훌렁 지나가는데, 그렇다고 뭐 해놓은 건 없어요. 뭐 해놓은 건 없는데, 그러니까 이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의 특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조금 이제 이 개념 없는 애들, 저는 스스로를 좀 개념이 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세상을 또 뭐 너무 복잡하게만 살 필요는 또 없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너무 생각을 안 하고 살면은 그것도 문제가 되는데, 그렇다고 또 너무 싸질머지고 고민한다고 이 해결이 안 돼요. 그럼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고민을 하는 그 고민거리가 고민을 한다고 그래서 그 해결이 되냐고. 예를 들어 내가 못 살아. 못 사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장 뭐가 해결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게 좀 쌓이고 지나서 뭔가 변화가 되는 거지. 지금 막 고민한다고 막 머리 쥐어뜯고 있다고 해서 이게 해결이 확 되는 게 아니에요. 뭐 인생이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고민을 한다는 것은 이제 일단 문제에 대한 자각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스스로 인지하고 그거를 의식하며 사는 건 맞는데, 그렇다고 그걸 뭐 머리 쥐어뜯으면서 산다고 뭐 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뭐 우리 가게에 매출이 안 올라. 매출이 안 는다고 지금 내가 여기서 머리 쥐어뜯는다고 매출이 당장 오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근본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찾으면서 고민도 조금씩 하면서 이걸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지. 이게 뭐 무슨 진짜 뭐 라면 끓여 먹듯이 한순간에 뭐 5분 10분 내에 후딱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뭐 그냥 생각 없는 아저씨 얘기니까 또 좀 뭔 개소리야 또 그러면 이제 그냥 그렇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아시죠? 뭐 제 방송 맨날 듣는 분들 알 거 아니야. 제 맨날 개소리 하는 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정말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정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조화가 아닌 불협화음 속에서 조화를 이루며 사는 게 인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조화라고 하는 게 되는 사람이 있고 안 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다고 그래서 그 사람을 뭐 이렇게 따로 선거서 이렇게 지낼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물론 이제 죄 지은 사람을 뭐 교도소에 가둬 놓긴 합니다만, 근데 보편적으로는 싫든 좋든 다 같이 어우러져 사는 게 인생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내 입맛에 안 맞는다고 그래서 뭐 너무 고민한다고 되지도 않아요. 저도 지금까지 참 다양한 우여곡절을 겪으며 살았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막 머리 쥐어뜯고 막 진짜 미친 듯이 막 아하 막 소리 지르고 했거든요 저도. 근데 별로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됩니다. 이게 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변화가 되다 보니 뭐 이제 그 문제가 해결이 되거나, 아니면 그냥 문제는 해결이 안 됐는데 그냥 안고 사는 거지. 그냥 안고 산다든가 뭐 그냥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또 첫 시간부터 개소리가 좀 길었는데, 자, 239회 녹음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댓글이 있나 좀 볼까 했는데 댓글이 뭐 딱히 없습니다. 지금 딱히 하나 눈에 띄는 게 그 우리 TRS님께서 업로드 시간을 일요일 오후 정도로 변경은 힘드시겠죠? 네, 새벽 일 하는 사람이라, 그쵸. 이 또 자영업자들이 아침 일찍 이제 출근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예. 저도 카페를 할 때 상권 차이는 있는데, 이게 보통 이제 오피스 상권은 7시에서 8시에 여니까 늦어도 보통 8시 전에는 열어요. 왜냐면
아침에 출근하시는 분들이 제법 이 또 커피를 사가지고 가시거든요. 그래서 이게 아침 타임이 그러니까 7시, 8시 타임이 한 번 있고 요게 그 8시에서 9시. 그러니까 이제 한 7시부터 한 10시 전까지 조금 바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오피스 상권이 이제 한 타임이 이제 아침 타임, 그다음에 점심 타임. 그러니까 이제 점심 러시 타임이죠. 그러니까 12시부터 보통 한두 시까지 러시 타임 한 번 오고요. 그럼 그 하루에 한 보통 한 세 타임 정도 성종? 세 타임 정도 온다고 보시면 돼요. 오피스 상권들이. 왜냐면 이제 오피스 상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장인들이 퇴근하고 나면은 이제 상권에 따라 좀 차이가 있긴 한데 보통 이제 소형 평소의 테이크아웃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에 발맞춰 같이 퇴근합니다. 왜냐면 이 양반들이 가고 나면 손님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공덕동도 얘기했지만 거기 가면 한 5시에서 6시 전에 다 문 닫아요. 진짜로. 일찍 닫는 데는 뭐 한 4시쯤 닫더라고. 일찍 닫는 분들은 이제 아침, 점심 장사하고 이제 집에 가는 거겠죠? 네, 아무튼 보통은 이 점심 러시 타임에 한 번 오고 그 다음에 이 약간 휴식 타임이 있어요. 그게 한 3시에서 4시입니다. 요때 한번 좀 담배 피러 나오고 뭐 음료 사러 나오고 이제 요런 분들 조금 있고 이제 5시, 6시는 오히려 없어요. 왜냐면 이때 퇴근 준비하기 바쁘니까. 뭐 퇴근하면서 가끔 한두 잔 갖고 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는 거의 뭐 없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보통 하루에 한 세 타임 정도가 이제 오르면 그래도 괜찮은 상권이라고 이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통 한두 타임만 오다가 끝나는 경우도 많다 보니까 한 세 타임만 돌아도 상당히 좀 짭짤하죠. 네,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트러스팀 TRS팀님께서 이제 아침 일찍 출근하니까 새벽 일하는 사람이라 월요일 새벽 출근길에 들으면서 가고 싶다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네요. 히히. 그래도 이렇게 제 방송에 관심을 갖고 댓글 달아주시는 게 어딥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일찍 올려봤어요. 근데 저 일찍 안 올리려고 안 올리는 게 아니라 녹음을 보통 이제 토요일이나 일요일 날 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럼 주중에는 왜 안 하냐? 주중에 안 하는 게 아니라 할 힘이 없어요. 왜냐면 이제 강의하고 오니까 이제 좀 녹초가 되고 이제 하루에 이제 좀 수다를 떠는 그 수다의 양이 있잖아. 그럼 이거 떨고 들어오면은 이제 집에 오면 좀 힘들어요. 좀 피곤해. 그러니까 말하는 게 별로 좀 하고 싶지가 않아. 그러니까 뭐 그 개그맨들이나 연예인들 중에 말 많이 하는 애들이 집에 들어오면 말이 없다는 얘기가 이해가 돼. 그러니까 이제 기운을 다 쏟고 들어오니까 이제 집에 오면 그냥 시체놀이 하기 바쁜 거지. 물론 이제 시체놀이를 할 수는 없어요. 집에 오면은 뭐 설거지하고 뭐 청소기 돌리고 또 뭐 이제 뭐 빨래도 돌리고 뭐 이래저래 할 게 많지. 집에 들으면 집안일이 많잖아요. 네, 집안일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요즘뿐만 아니라 이제 과거에 이 주부를 참 높이 우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해. 그러니까 주부가 집에만 있다고 뭐 한량이라고 옛날에 많이 그랬는데 아니야. 주부도 할 거 많어. 왜냐면 이게 맨날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또 밥 차려주고 설거지하고 또 뭐 재료 사서 장 봐야지. 뭐 빨래 돌리고 개야지. 또 뭐 다림질 해야지. 이게 진짜 말이 그렇지. 노동입니다, 노동. 거의 뭐 3D 직업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 그런 의미에서는 이 결혼이라는 게 썩 좋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는데 아무튼 TRS님 감사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저희 방송 제가 하는 방송이 뭐 거의 대부분이 이제 개소리 떨다가 끝나는 방송인 거 맞는데 그래도 누군가에게 조금 듣고 싶은 방송이 된다는 게 기분 좋네요. 아무튼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지금 직장 생활을 거의 이제 접다 보니까 뭐 사실 강의라고 해서 뭐 교수랍시고 아니면은 또 뭐 시간 강사랍시고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명찰 하나 달고 나와갖고 어깨뽕 주면서 그냥 개소리나 떨다가 집에 가는 직업인 건 맞는데 저도 이제 현장 일을 주로 할 때는 거의 이어폰을 귀에 꽂고 살았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출퇴근 시간이 보통 한 4시간 정도씩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왕복. 그러니까 보통 제가 이제 이 근거리로 출근을 보통 잘 안 하고, 그러니까 내가 사는 동네 가까이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거의 없어요. 그러면 제가 보통 맨날 서울로 출근하거나, 뭐 강남, 아니면 뭐 성남,
뭐 아직 용인은 안 가봤습니다. 뭐 성남, 뭐 아니면 저 인천, 뭐 송도, 막 이런 식으로 막 거의 내가 사는 곳에서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는 곳으로 많이 이제 출근을 했단 말이죠. 뭐 보통 그랬어요. 이게 출근 그 반경이. 그러니까 이제 서울에서 해도 뭐 서울 가까이 물론 여의도에서도 이제 근무를 했습니다만 그나마 이제 가까운 여의도 같은 데서 근무할 때는 좋았죠. 근데 이제 보통 근무하면은 막 강남역, 뭐 학동역, 성남시 뭐 분당 막 이제 이런 데 가서 일하니까 뭐 이제 지하철도 한 두세 번씩 갈아타고 또 이제 맨날 첫차 타고 이제 이동하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경기도 쪽에 사니까 이제 경기도권에서 보통 서울 가려면 아무리 못해도 이제 1시간 30분, 40분 잡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2시간 잡고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럼 2시간이면 갈 때 2시간, 올 때 2시간, 그럼 한 4시간 걸립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4시간 정도가 이제 나만의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간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나만의 시간이 아닙니까? 그 시간이? 그래서 이제 뭐 사실 음악도 많이 듣고 또 이런 팟캐스트도 많이 들었었어요. 요즘엔 잘 안 듣는데 제가 녹음을 하는 입장이 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이제 예전에 이제 뭐 다양한 팟캐스트를 많이 들었죠. 특히 뭐 정치나 뭐 역사 뭐 이제 커피 팟캐스트도 또 다른 사람들 거 이제 지금 다 안 하고 계신데 다른 분들 팟캐스트도 좀 종종 들었었고 뭐 이제 제가 좋아했었던 게 이제 뭐 영화 팟캐스트 뭐 이런 것도 들으면서 이제 조금은 그 무료하고 심심하거나 아니면 지루하거나 조금은 답답하고 짜증날 수 있는 출퇴근 시간을 좀 즐겁게 보냈던 추억들이 좀 많이 나거든요. 사실 그 시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온전히 나만의 시간이잖아. 그래서 뭐 이제 좀 이제 기사거리도 좀 찾아보면서 팟캐스트도 듣고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취지에서 제 팟캐스트가 이제 출퇴근하실 때 그냥 하나의 이제 옆에서 이제 친구가 이제 친구나 모르는 뭐 그런 거 있잖아. 옆에 친구가 이제 막 얘기해 주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제 외롭지가 않은 거지. 그러니까 팟캐스트 들으면서 출근하면 좀 덜 외로워. 그러니까 옆에 이제 친한 친구가 나랑 얘기하고 있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뭐 이제 그런 취지라가 아닐까. 뭐 그냥 그렇게 생각이 되네요. 뭐 저도 이제 많이 그랬으니까 이제 좀 약간 공감이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 새벽 공기 냄새 맡는 걸 상당히 좋아했었어요. 특히 이제 어떨 때 좋아했냐면 좀 비 오고 나서 이 약간 좀 그 촉촉한 그 공기 내음 그러면서 약간 좀 그러 볼까 그 풀 냄새 같은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흔한 얘기로 그 산속 가면 그 피톤치트 향이라고 그래 하잖아요. 맞나? 피톤치트? 피톤 치든지 피톤 치트인지 뭐 하여튼 뭐 파이톤 사이드인지 뭐 하여튼 뭐 잘 몰라 그냥 주워 들은 거는 뭐 그랬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 이렇게 막 이렇게 식물이 나는 그 냄새 우리 저희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근데 막 그런 냄새가 이제 숲속 같은 데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그런 냄새가 상당히 좋아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겨울철 이 가을에서 겨울에 아침에 이 냄새가 있어요. 그 냉기가 흐르는 그 차가운 냄새, 그 겨울 냄새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아침 공기 냄새, 그러니까 미세먼지 말고, 그러니까 날 구리고 미세먼지 막 그런 거 말고 날이 좀 좋은 때 나는 그 아침에 공기 내음을 맡고 이 출근하는 게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루의 작은 사치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게 상당히 이제 즐거웠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영업 하면서 좋았던 추억이 있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저랑 같이 일했던 뭐 주민님이나 우리 볼매님, 그 지금은 사장님이 되신 뭐 김언니, 뭐 철수, 저랑 같이 녹음했던 친구들이 다 이제 제가 고용했던 고용했던 제 직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 뭐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장님과 직원 뭐 이렇게 만났긴 했습니다만 거의 친구죠. 이제 거의 친구 아니면은 뭐 아저씨 뭐 이렇게 됐는데 좀 다 그립네 갑자기. 이제 그 시절에 이제 그런 추억들이 사실은 좋은 추억이 많죠. 근데 사실 그 좋은 추억만큼이나 이제 안 좋았던 추억들 뭐 진상 손님 만난 거부터 시작해서 뭐 매장에서 일어났던 뭐 안 좋았던 이야기들 뭐 예를 들어 뭐 하수구가 막혀서 역류가 됐다든가 뭐 갑자기 매장에 그 제가 이제 그 뭐야 중림동에서 장사할 때
그 중림동 지역이 좀 지저분해요. 그러니까 좀 약간 구도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그런 데에는 이제 벌레나 이런 것도 좀 많거든요. 그때 이제 그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단어가 생각이 안 나. 머리가 점점 굳어가고서 큰일 났어. 그 귀뚜라미 같이 생긴 거 있어요. 되게 징그럽게 생긴 거, 뒤지게 큰 거. 그게 이제 매장에서 막 나타나가지고 막 사람들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이제 여자 손님들이 많은 매장이었으니까 제가 있었던 그 중림동 카페가 이제 그 직장인들이나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오던 카페였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워낙 뭐 피규어나 이런 걸 많이 아기자기하게 꾸며놔서 여성 고객들이 참 많았는데 뭐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뭐 주인과의 뭐 약간 불화 아니면 이제 본사와의 뭐 불화 뭐 기타 등등 뭐 약간 양아치들과의 어떤 만남 뭐 이제 특히 컨설팅 업체들이나 뭐 가게를 사고 파는 데 있어서 있었던 뭐 에피소드부터 시작해갖고 뭐 장사 안 돼가지고 맨날 하늘 쳐다보면서 이제 질질 짜고 막 징징대고 뭐 그런 거부터 시작해갖고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허리 아파갖고 허리 돌아갔는데 뭐 일은 못하니까 아 진짜 허리가 아파갖고 이제 문을 닫은 거예요. 근데 문을 닫으면 매출이 안 나오니까 솔직한 얘기로 이제 혼자 외벌인데 밥 굶고 살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허리가 아픈데도 나간 거지. 그래서 막 진짜 막 미친 듯이 정말 막 감기 걸려갖고 콧물 눈물 질질 짜는데도 막 일하고 뭐 그거부터 시작해갖고 진짜 두루 눕고 싶은데 막 두루 눕지 못하고 이랬던 뭐 그 악몽 같은 시간들 겪어봤나? 정말 너무 아파갖고 못 일어나겠는데 정말 죽고 싶은데 진짜 돈 벌겠다고 나와갖고 또 그것도 서갖고 어떻게 해서든 커피 한 잔 팔겠다고 참 진짜 그때 생각하면은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진짜. 진짜 막 콜록콜록 하면서 커피 팔았던 그러니까 이제 그때 기억이 그 이제 직원 이제 알바생들을 같이 썼으니까 이제 혼자 원래 이제 둘이 같이 일할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제 두 명, 그러니까 저랑 이제 알바 파트 하는 친구를 저 썼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일할 땐 직원보다는 이제 파트타임으로 우리 볼매님이나 주민님 같이 이제 멤버들을 같이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짧게 썼었는데 이제 내가 아프니까 거의 일을 못하지. 그러니까 거의 이제 뭐 서 있기만 하고 그러니까 이제 주문 정도만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뭐 기침 감기를 막 하니까 막 눈물 막 나지, 막 훌쩍훌쩍 되지, 막 컬럭컬럭 하지.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닙니까? 막 컬럭컬럭 하고 있으면 이상한 컬럭컬럭 하는 사람이 커피 만들어주면 기분 좋겠어. 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좋은 추억보다는 힘들고 어려웠던 추억이 솔직히 더 많아요. 물론 이제 가끔 이제 좋았던 추억도 나지. 근데 솔직히 자영업 하면서 즐겁고 행복했던 시간 대비 좀 어렵고 힘들었던 시간이 더 이렇게 각인돼 있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의미에서 우리 TRS님의 댓글 감사하고 되도록이면 좀 빨리 업데이트 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일요일 날 녹음을 해서 업데이트를 하려다 보니까 이게 막 하다 보면 일요일 날 좀 늦게 하거나 아니면 막 월요일 날 막 아침 새벽에 하거나 막 보통 이래요. 그러니까 최대한 좀 빨리 올려보도록 노력할게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또 커피 한 잔 먹으면서 또 주접 떨다 보니까 한 18분 지나갔어. 이렇게 영양가 없는 얘기하면 뭐 그냥 한 시간 그냥 간다니까? 근데 이렇게 개념이 좀 없는 건가 내가? 자, 오늘의 커피는 그 빙그레에서 제가 예전에 몇 번 한 두 차례 리뷰를 한 것 같아요. 아카펠라 스페셜티 시리즈인데 이번에 콜롬비아 안티오키아라는 커피가 눈에 띄어서 이걸 제가 안 먹었었더라고요. 언제 나왔는지는 모르겠어. 한번 검색해 볼까? 빙그레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신상품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이게 먹었는 건지 안 먹었는 건지도 이제 기억이 안 날 때도 있어요. 근데 이제 빙그레 스페셜티 커피. 네. 자, 스페셜티 커피 보통 이게 기획사 검색하면은 그 출시한 때가 나올 텐데 어디 갔냐? 기사가 없네? 콜롬비아? 일단 빙그레 아카페라 스페셜티 광고 모델 발탁 누군데요?
빙그레우스의 왕실 커피 절찬. 너 뭐야? 이런 건 또 왜 했어? 뭐 자체 캐릭터는 뭐 나쁘지 않네. 그냥 뭐 이런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요. 한국 냉장 페트커피 1위 스페셜티의 진심인 빙그레. 또 이건 또 무슨 기사야? 또 지 마음대로 1위래? 일단은 지금 이 제품이 언제 출시됐는지에 대해서는 안 나왔네요. 이 좀 나온 지 좀 됐나? 내가 나온 지 모르고 있었던 건가요, 그럼? 아니, 지금 제가 예가체프랑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는 꽤 한 2년 전에, 한 2, 3년 전에 뭐 리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콜롬비아 안티오키아는 다시 한번 검색해 볼게요. 빙그레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 광고가 없는데? 빙그레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이게 2021년도 출시된 거네요. 근데 나는 왜 모르고 있었을까? 나 이거 못 봤는데? 아니, 제가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마트나 이런 데 보면은 꼭 이 탄자니아랑 에티오피아만 있고 콜롬비아가 안 보였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어디서 샀냐면 그 세븐일레븐과 편의점 가서 2,700원 주고 산 거예요. 나온 지 오래된 거였네. 응? 아니, 이럴 수가. 일단 이게 2021년도 7월 5일 빙그레 아카페라 스페셜티. 이건 컵커피. 컵커피잖아. 컵커피네. 아니, 컵커피 말고 스페셜티 커피라고. 컵커피로 나온 거는 제가 이미 본 것 같고, 이미 리뷰를 했었죠. 컵커피류는 리뷰를 했는데, 이게 지금 블랙커피로 나온 거예요. 우유 들어간 거 말고, 그러니까 이게 안티오키아 커피를 써서 이제 우유가 들어가는 다른 제품군으로는 나왔는데, 지금 이거는 이제 블랙커피거든요. 블랙커피입니다. 근데 이 제품이 언제 출시됐는지에 대한 기사가 없네요. 근데 일단 지금 이게 제가 그 편의점 샀을 때 2,700원 주고 샀어요. 그러니까 얘는 원 플러스 원 행사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 돈 주고 샀는데 솔직히 좀 아까웠죠. 왜냐면 이런 이 인스턴트 가공 커피인데 2,700원씩 주고 먹을 바엔 솔직히 그 프랜차이즈 저가 빅사이즈 같은 데 가면은 보통 2,300원, 2,500원만 줘도 신선한 커피를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솔직한 얘기로 이제 싼 맛에 먹는 커피란 말이죠. 솔직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를 그냥 뭐 내 말이 맞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같아도 이게 2,700원이면 먹겠냐고. 솔직한 얘기로 그냥 메가커피나 컴포즈나 이런 데 가서 먹겠지. 아메리카노가 먹고 싶다면. 근데 이게 진짜 맛있다면 먹겠지만 사실 뭐 그 정도일진 잘 모르겠고 일단 소개부터 좀 해볼게요. 일단 콜롬비아 안티오피아 말고 안토키아라고 병신아. 안티오키 안티오키아 이씨 아저씨 미쳤구나. 이 큰일 났네. 나 이제 혀까지 꼬이고 있네. 이게 제가 이제 주워 들은 게 이 안티오키아 하면은 그 콜롬비아 메데인 커피가 좀 많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 메데인 지역에 있는 뭐 이게 안데스 산맥인가? 뭐 그쪽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한번 제가 검색해 볼게요. 안티오키아. 안티오키아. 안 안티오키아. 네, 일단 안티오키아를 검색해 보면 왜 터키가 나오냐? 안티오키아 아닌데. 내가 생각했던 건 다른 건데. 안티오키아 수프리모 커피를 생각하고 있었던 건데. 안티오키아는 라틴어명으로 고대 그리스명 안티오케이아, 터키명은 안타키아. 뭐, 이씨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게 물론 나중에 심심할 때 보면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걸 얘기하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일단 요건 좀 넘어가고. 자, 이 생도 정보를 좀 보면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라수이사 커피를 생산하는 안데스 산맥 지역 해발고도 1400m 이상의 비옥한 화산재 토양과 온화한 기후, 적절한 강수량 등 이상적인 재배 조건을 갖고 있는 카페테로라 불리는 농부들이 습식법으로 생산하고 있다. 뭐 그냥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정확한 커피란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티오키아 그러면 이제 생산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동네
지역명이죠. 근데 제가 알기로 이게 메데인이라는 곳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자, 다시 검색해 볼까? 메데인 안티오키아. 메데인 안티오키아가 거의 이제 같은 동네인 걸로 저는 알고 있었는데 다른 건가? 검색해보면 같이 나오는데 메데인 안티오키아 페르난도 보테로. 아이씨, 뭐 내가 뭐 콜롬비아를 가봤어야 말이지. 사실 이런 거는 좀 가보면 좋죠. 근데 저는 이제 사실 중남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북미 쪽은 가봤습니다. 캐나다나 미국은 가봤는데 이 아래쪽 동네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기회 되면은 뭐 커피 공부 차원이라서 한번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맨날 뭐 이렇게 주소 들은 것만 아는 거지 정확한 정보가 저 역시도 없는 거죠. 자, 일단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지역에서 나오는 커피다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써있기로는 고소한 향비, 부드러운 바디감이라고 써있습니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커피 추출액이 3%.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이게 지금 일단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빙그레에서 유통은 하고는 있지만 삼양 패키징 제가 많이 언급했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이 대기업들의 어떻게 보면 이제 주문 생산하는 이제 커피를 생산하는 어떤 많은 그 커피 제품들을 생산하는 곳 중에 하나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또 검색해볼까? 또 오래됐으니까. 삼양 패키징. 삼양 패키징. 그러니까 주식회사 삼양 패키징으로 돼 있는데, 여기가 이제 페트병 음료 같은 거를 주로 생산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보면 회사 개요에 보면 국내 최초로, 국내 최초로 페트병을 생산하고 무선 충전 시스템을 도입한 삼양 패키징이 세계 정상급의 패키징 회사로 도약을 꿈꿉니다. 뭐 이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국내에 있는 음료 제조 분야에 많은 일을 하시는 회사 정도로 이해를 해보면 어떨까. 참고로 이게 코스피에 상장이 돼 있는 회사고요. 현재 지금 16,740원. 그러니까 이 코로나 때를 보면 코로나 때 주가가 상당히 올랐다가 지금 많이 빠졌죠. 아무래도 코로나 때 이런 가공 커피나 배달 음료 이런 걸 많이 먹으려니까 이 페트병 사업이 잘 됐겠죠. 네, 아무튼 그런 차원에 잠깐 짚고 가봤고요. 아씨, 커피 빨리 먹어야 될 것 같아. 지금 잠깐 머리가 안 도나 봐. 이게 보시면 정제수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커피 추출액,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해놓고 브라질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럼 이게 100% 콜롬비아 커피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공 커피들을 보면 죄다 섞었어. 그러니까 뭐 100%인 경우도 있긴 있는데, 가끔 있는데 보면은 꼭 뭘 섞어요. 그러면 뭐 다른 커피나 뭐 베트남 커피를 섞는다든가 이제 이런 식으로 많이 섞습니다. 아무래도 이게 다 단가를 맞추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습니다. 취향에 맞게 스페셜티를 즐겨보자. 스페셜티 커피협회 SCA 기준에 따라 평가에 100점 중에 80점 이상을 받은 커피를 사용했다. 이렇게 써 있는 거고요. 마일드 커피의 대명사. 우리가 이제 콜롬비아 하면 마일드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마케팅인 거죠. 뭐 어차피 모든 커피는 적당히 볶으면 다 마일드해요. 국가 아라비카, 워터 프로세스 추출 방식, 로스팅 풀시티, 가공 워시드, 지역 안티오키아. 뭐 이런 거는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피에 대한 정보 전달해 주는 거는 참 마음에 들어요. 지금 옆에 있는 게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인데,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도 역시 브라질이 섞여 있고요. 스페셜티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역시 브라질이 섞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블렌드 커피인 거예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브라질 베이스에다가 약간 섞어 놓고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라고 팔아먹는 게 아닐까. 내 생각이에요. 또 오해하지 마세요. 내 생각이야. 기업이 하는 게 다 그렇지만 그래도 제가 이 제품을 좋아했던 게 가격이 쌌을 때 얘기입니다. 2,700원 주고 먹었을 때 얘기가 아니라, 이게 원 플러스 원 하면 이제 2,700원을 둘러나면 1,350원 아닙니까? 그쵸? 1,350원이면 이게 지금 300ml예요. 맞나? 300ml 맞나? 내가 얘기해놓고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 안 써있네? 왜 안 써있어?
왜 안 써있는 거야? 아, 써있네. 460ml. 아, 뭐 정확한 게 하나도 없어. 300ml로 알았지, 왜? 자, 이게 460ml래요. 그러면 거의 500 아닙니까? 그 페트병 사이즈는 좀 다릅니다만 500ml짜리 페트병이 좀 더 뚱뚱하고 커 보이는데 얘는 좀 작아 보이는데 기본적으로 400ml 용량에 이제 1350원이면 원 플러스 원 할 때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2700원 주고 사 먹기에는 아깝지만 원 플러스 원 하면 먹을만 한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가 한번 시음을 해볼게요. 먼저 이게 좀 약간 센 커피들을 먼저 먹어보겠습니다. 풍부한 바딘감과 스모키한 풍미. 이제 지금 일단 주인공이 콜롬비아니까 콜롬비아를 제일 먼저 먹어볼게요. 네, 지금 새로 땄어요. 마셔볼게요. 특유의 인스턴트 커피 향미가 나는데, 이 단맛도 좀 납니다. 제가 얘기하면 또, 야, 어디서 개구라야. 무슨 블랙커피에서 단맛이나 이 뻥쟁이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단맛은, 커피에서 얘기하는 단맛이라는 건 그런 맛이 아니고요. 인위적인 설탕이 주는 단맛이 아니라, 우리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 같은 걸 먹고 나면 침 삼켰을 때 나오는 단맛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약간, 그걸 뭐랄까, 엿 있죠, 엿. 엿 같은 거 먹고 나면, 입안에 이 침이 고이면서, 달큰한 맛들이 도는데 지금 이게 딱 그 맛이 나요. 그러니까 먹고 나면 첫 모금을 딱 먹으면 인위적인 인스턴트 커피이다 보니까 약간 향을 좀 인위적으로 넣었을 거 아닙니까? 향료 2종이라고 써 있어요, 뒤에 보시면. 그러니까 인위적인 향이 좀 약간 올라와요. 그러면서 이게 부드럽다고 해야 되나? 약간 좀 부드러운데 약간 쌉싸름한 맛이 쭉 갑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디감이 있어요. 적절한 바디감이 있는데 그 쓴맛이 보통 어떤 이 가공 커피는 되게 불쾌하게 쓴 맛이 조금 나는 경우가 있고 얘는 쌉싸름한 맛이 그래도 기분 좋게 나는 경우가 있는데 얘는 지금 약간 쌉싸름한 맛이 크게 거부감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쌉싸름한 맛이 사라지면 약간 침샘에서 올라오는 단맛이 입안에 좀 감돌아요. 맛있는데? 이거는 딱 얼음잔에다가 먹으면 상당히 맛있게 나올 커피입니다. 진짜로.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원액 자체를 이렇게 딱 마시니까 커피의 이제 맛 자체가 너무 직설적으로 들어오는데 이게 이제 얼음잔 같은 데 넣어서 먹으면 조금 더 이제 이 온도가 낮아지면서 청량감과 함께 입에서 느껴지는 감각이 좀 다르거든요. 그럼 제가 이걸 얼음에다 넣어서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옆에 얼음 준비되어 있는 거를 뭐야 얼음. 네, 제가 집에 제빙기가 없어서 요즘 제빙기도 나오대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옹진코웨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제빙기라고 따로 이제 만들어서 쓸 수 있게끔 나오는 것들이 나와서 저가형이 나와서 한번 사볼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있는데 근데 그 얼음이 내가 직접 얼려 먹는 이렇게 조금 단단한 얼음이 아니라서 좀 그런 얼음을 제가 좀 싫어하거든요. 약간 정수기에서 만드는 얼음을 좀 싫어해요. 좀 제대로 된 얼음을 좀 좋아하는데 여기다 지금 한번 좀 부어보겠습니다. 근데 솔직한 얘기로 이게 지금 제가 2,700원 주고 샀어요. 세븐일레븐에서. 근데 2,700원 주고 먹기는 솔직히 조금 좀 아쉬운데 만약에 원 플러스 원을 한다면은 그래도 사 먹을 것 같아요. 진짜로. 자, 제가 여기 얼음잔에 넣고 시음을 해볼게요. 자, 이제 그냥 먹었을 때와 또 얼음잔에 넣어서 먹을 때 느낌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음료라는 게 이 어떤 기분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커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위기나 음악, 뭐 조명, 뭐 잔의 때깔, 뭐 또 이제 잔이 고급스럽냐, 뭐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되게 감성적으로 이렇게 좀 감정을 좀 건드리는 부분이 좀 많아서 커피라는 게 좀 상당히 그런 부분이 좀 다른 음식과는 좀 차별화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자, 좀 마셔볼게요. 확실히 훨씬 더 부드러워집니다. 이게 그 맛 자체가 이제 좀 희석되는 부분도 있고 얼음이 들어가니까 대신에 약간 쓴맛이 조금 더 부각되네요. 그냥 먹었을 때보다 이 단맛이 좀 줄고 오히려 쓴맛이 좀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밖에서 이 싸구려 커피들 제가 최근에도 이제 할인 행사라고 해서 프랜차이즈 거였는데 테이크아웃 하면 990원에 드려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봤어. 가갖고 이제 이거 아이스도 990원이에요. 그랬더니 테이크아웃만 그런데 이제 작은 사이즈 이제 14온즈 양으로만 나간대요. 그러니까 원래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가 요즘에 16, 10, 보통 16온즈에서 뭐 18온즈 아니면 20온즈 아닙니까? 요즘 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제 좀 사이즈 크게 나가잖아요. 뭐 하삼동 같은 데도 보면 보통 16온즈인가 18온즈였나? 거의 16, 18온즈예요. 요즘에 웬만한 카페들 가면 아이스 커피 시키면 그럼 이제 16온즈 아니면 18온즈 정도의 이제 음료가 나가는데 이제 그건 이제 그 옆에 이제 컴포즈를 의식해서 그런 것 같아. 옆집에 컴포즈가 붙어 있는데 컴포즈는 항상 사람이 바글바글한데 이 프랜차이즈는 이제 기본 가격이 2,000원대거든요. 그러니까 좀 경쟁에서 밀리는 거예요. 이제 뭐 맛을 떠나서 어차피 그 커피가 그 커피니까. 근데 궁금해서 이제 먹어본 거죠. 990원인데 과연 어떨까? 딱 먹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버거킹 커피 수준이었어요. 진짜로.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원두를 고르라고 그랬거든. 근데 처음에 제가 이제 원두를 골라 먹을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뭐 이제 고소한 맛과 산미 있는 맛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미 있는 걸로 주세요. 그래서 딱 먹었는데 전혀 산미가 없어. 그래서 그러려니 하고 먹었지. 먹다가 나중에 대충 좀 버리고 갔는데 뭐 이제 싸니까 큰 기대 안 하고 먹었지만 그러니까 확실히 이 싼 커피들이 수준이 어디 가서 먹든 뭐 보통 900원대에서 1000원짜리 먹으면 거기서 거기에요. 근데 차라리 그거보단 이게 나아. 솔직히. 근데 그거 먹는 거보다는 이게 더 맛이 괜찮다. 진짜로. 아니 물론 내 취향이지. 뭐 내 취향에 그렇다는 얘기고. 근데 나는 이제 그런 싸구려 그러니까 진짜 정말 솔직히 싸구려 아닙니까? 네. 정말 거의 쓴맛과 탄맛밖에 안 나는 커피를 먹을 바에는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모션 할 때 이거 원 플러스 원으로 이거 하나 사갖고 쟁겨놨다가 뭐 아침에 하나 먹고 뭐 점심에 하나 먹고 뭐 이래도 충분히 더 효용 가치가 높지 않을까. 자, 이번에는 이제 탄자니아 킬리만자로 먹어볼게요. 탄자니아. 자, 이것도 뜯어보면 스페셜티 커피라고 써있고 풍부한 바디감과 스모키한 풍미, 탄자니아 아라비카 워터 프로세스 킬리만자로. 그러니까 워터 프로세스라고 하면 여기 어떻게 써있냐면 분쇄된 커피를 물에 담근 후 압력을 가하여 추출하는 방식으로 원두 고유의 개성을 직접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공법이다. 근데 그래놓고 이제 옆에 그 프렌치 프레스를 그림을 그려놨습니다. 근데 이게 정확하게 어떤 공법인지는 저도 잘 몰라요. 뭐 제 관계자도 아니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도 아니니까 모르는데 일단 그 워시드 일단 로스팅 프렌치입니다. 프렌치면은 우리가 이제 이 프렌치, 이탈리안 뭐 이런 풀시티 이거는요. 이제 일본식 그 로스팅 8단계 구분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9단계와 좀 차별화가 돼 있어요. 내용이 좀 조금 달라요. 다른데 자, 일단 프렌치면은 상당히 많이 볶은 겁니다. 그래서 좀 쓴 커피라는 얘기죠. 자, 먹어보겠습니다. 마셔볼게요. 확실히 쓴맛이 확 도네요. 그 스모키하다는 게 훈연향 같은 걸 얘기하는데 확실히 탄향 같은 이제 쓴 향들이 올라옵니다. 근데 솔직히 저 같으면 탄자니아보단 콜롬비아 먹을 것 같아요. 내 취향에는. 그러니까 탄자니아가 이제 좀 약간 뭐라 할까 전형적인 인스턴트 커피들의 쓴맛을 내주는 거라면 그래도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정도가 좀 더 낫지 않나. 자, 마셔보면 이것도 얼음잔에 넣었습니다. 오히려 얘는 얼음에 녹으니까 쓴맛이 더 여운이 좀 덜하네요. 오히려 안티오키아가 좀 더 쌉싸름한 맛의 여운이 좀 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갑게 먹었을 때. 또 하나의 커피가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뭐 에티오피아를 대표하는 이제 스페셜티 생산 지역이라고 봐도 되겠죠? 대부분 에티오피아 하면은 뭐 우리가 뭐 구지 시다 뭐 이런 거보단 보편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게 예가체프입니다. 그래서 그 아줌마들도 특히나 에티오피아 하면 예가체프 좋아해요. 뭐 이런 분들 되게 많습니다. 그만큼 약간 좀 이름이 좀 알려져 있는 대표 명사라고 봐도 되겠죠? 이것도 역시 삼양 패키징에서 제조를 했고 얘도 써있기로 내용을 보면 에티오피아 아라비카 워터 프로세스 예가체프 워시드 시티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티 정도면은 보통 하이 시티, 풀 시티니까 상당히 이제 중배전이라고 봐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지금 탄자니아랑 콜롬비아랑 개별적인 향 차이는 있습니다만 맛 차이가 조금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뉘앙스 자체 좀 비슷한 거죠. 자, 그럼 이제 스페셜티 예가체프 전에 이거를 이제 저희 그 청취자들이 얘기하기로는 좀 인위적인 향이 좀 불편했다 이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납니다. 한번 마셔볼게요. 확실히 이 향이 인공적인 향이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약간 이게 달콤한 향들이 나니까 단향, 달짝지근한 향이 나니까 확실히 저한테는 입맛이 더 잘 맞아요. 이것도 얼음에 좀 부어볼게요. 맛있는데? 약간 그 화장품 향처럼 먹고 나면은 그 약간 그 뭐야 달큰해요. 이게 딱 먹으면 약간 입안에 단맛이 많이 돕니다. 그 약간 그 헤이즐넛 커피 같은 거 있죠? 약간 인공적인 향이 들어가 있는 약간 단맛 나는 커피들과 뉘앙스가 상당히 비슷한데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에티오피아 예가체프의 느낌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좀 산미가 좀 많이 돌아야 되거든요. 근데 사실 산미가 별로 없어요. 얘를 딱 먹으면 써있기로는 산도가 지금 이제 4라고 써있는데 콜롬비아는 산미 1, 탄자니아도 3, 오히려 탄자니아가 산도 2. 근데 지금 예가체프가 산도가 4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 먹어보면 산미보다는 거의 단맛. 그러니까 목 넘김이 부드러우면서 많이 좀 달달해요.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설탕이 들어간 단맛보다는 먹고 나서 그 헤이즐넛 커피들 같은 거 보면 그 특유의 그 단맛들 있잖아요. 그 인공적인 향미에서 느껴지는 그 단향과 단맛. 그러니까 이게 향의 영향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혀로 먹으면은 달지 않아요. 코를 막고 먹으면 단맛이 잘 없어. 제가 다시 먹어볼까? 코를 막고 먹으면 단맛이 안 느껴집니다. 근데 이 코를 열고 먹으면 이 향과 단맛이 느껴지는 거지. 진짜 여러분들 코 막고 커피 먹어봐. 뭔 맛인지 잘 모른다니까? 제가 지금 이거 콜롬비아 다시 먹어볼까요? 코 막고 먹어볼게요. 코 막고. 아씨 또 코맹맹이 소리 나네. 코를 막고. 근데 사실 코를 막고 먹는 게 좀 쉽진 않아. 좀 뭔가 좀 그 몸이 그 고문 받는 느낌이 나거든요. 코를 딱 막아. 코 막고. 아씨 갑자기 무서워. 이게 숨쉬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해보면 아시겠지만 코를 막고 먹는다는 게 숨쉬기가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왜냐면 이게 우리 숨을 쉴 때 기본적으로 이제 입을 통해서 음식이 넘어가면 숨이 오고 가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코를 통해서 해주는 부분을 이제 막아버리면 이 맛과 향을 잘 못 느낀다니까? 궁금하면 진짜 꼭 해보세요. 코 막고 먹으면 뭔 맛인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커피가 이제 어떻게 보면은 향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인공적인 향이 커피의 맛의 색깔을 좌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시 말하자면 얘네들은 거의 브라질 베이스에다가 인공적인 향을 넣었다고 보는 게 맞겠죠.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커피는 세 개가 거의 맛이 비슷할 가능성이 높아요. 거기에 향만 첨가를 해서 맛의 특색의 포인트를 약간 튼 거예요. 이해되나? 그러니까 이게
오리지널로 100%그 재료를 가지고 썼다면은 이제 그 고유의 맛과 향이 자연스러울 텐데 단가를 낮춰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인공적인 가공 커피들이 생각해봐. 얘네들이 이거 커피 한 잔에 2,700원에 팔 때 이 원가가 얼마나 하겠냐고. 이게 얘네들이 이제 대기업이니까 뭐 수십만 병을 제조할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게 제조 원가가 내가 봤을 때는 뭐 플라스틱 같은 거가 포함하면 거의 뭐 한 500원 나올 것 같아요. 내 생각엔 그래. 그러니까 이 플라스틱 값이 거의 뭐 한 3, 400원 하고 이 물값은 거의 뭐 100원, 200원 나올 것 같거든요. 내 생각은. 그러면 거의 이게 제조 원가가 500원도 안 할 거라는 얘기지. 거의 플라스틱이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할 거라는 얘기죠. 왜냐면 이게 껍데기, 이 프린팅한 껍데기랑 플라스틱 제조 이게 더 비싸지. 이 안에 있는 물값은 별로 안 비쌀 거예요. 그럼 얘네들이 보면 브라질 기반에다가 이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커피 추출액이라고 해놓고 여기 보면 얼마야? 안티오키아 커피 추출액이라고 해서 고형분 6% 이상 그리고 전체 3%예요. 3%. 그러면은 생각해봐. 자 이게 지금 얼마야? 460ml라고 했잖아요. 그럼 460ml에서 3%면은 여기 써있기로는 안티오피아 커피 추출액이 3%,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이 1.85라고 써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에스프레소는 브라질일 거 아닙니까? 에스프레소 커피 추출액 원두 브라질이라 써있잖아요. 그러니까 진하게 내린 에스프레소는 1.85%가 들어갔다는 얘기고, 그럼 이제 콜롬비아를 이제 워터 프로세스로 추출한 게 3%라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이제 진하기가 에스프레소가 더 진할 거 아닙니까? 농도로 따지면. 그럼 실질적으로는 이제 브라질 커피의 맛이 훨씬 더 지배적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그럼 이게 뭐 단순하게 계산하면 460ml를 460ml를 가지고 그럼 이게 3%랑 1.85면은 4.85니까 5%라고 그러면 0.05%라고 그러면 보통 한 20% 20ml? 뭐 한 20ml 정도 커피가 들어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그냥 비율로 보면 거의 한 20ml만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커피가 차지하는 원가라는 게 뭐 거의 없어요. 그냥 거의 물값이야, 물값. 응? 물에다가 뭐 이제 향신료 넣고 뭐 그러니까 뭐 거의 이거 500원도 안 할 거 아닙니까? 내 생각엔 이거 뭐 제일 비싸봐야 이 프린팅 값이랑 뭐 플라스틱 값이 더 많이 차지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이 커피를 뭐 비난하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이런 커피를 값싸게 많이 생산해서 우리에게 파는 건데 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걸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해서 파놔도 남겠죠. 이 양반들이 원 플러스 원 하는데 안 남으면 이 양반들이 팔겠어? 안 팔겠죠. 나 같아도 원 플러스 원 했는데 100원도 안 남아. 그럼 안 팔아요. 아예 이 장사를 안 하겠지. 이런 장사를 안 하겠지. 장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안 남기고 팔겠냐고요. 물론 이제 뭐 망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인데 보편적으로는 한 푼이라도 남기려고 하는 게 인간 아닙니까?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거를 2,700원 주고 먹기에는 아깝지만 원 플러스 원에서 1,000원대 정도면은 사 먹어볼 만한 가치가 난 있다고 생각한다. 일단 맛 자체가 상당히 이제 대중적인 맛입니다. 그러니까 향을 빼고 나면 엄청 쓰거나 그러지 않기 때문에 먹기가 그렇게 크게 부담스럽지가 않아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입맛에는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랑 콜롬비아 안티오키아가 이제 순위가 그나마 1등은 에티오피아, 2등 콜롬비아, 3위 탄자니아인데 그래도 이제 먹기 부담 없는 게 이제 에티오피아 예가체프겠죠? 근데 물론 이게 좀 인공적인 향미가 좀 많이 나서 커피가 약간 달달하니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워낙 예가체프 커피를 즐겨 먹으니까 지금 집에도 굴러다니는 커피들이 있거든요. 로스팅해서 학원생들한테 시음한다고. 최근에도 이제 벚꽃 블렌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에티오피아랑 과테말라를 블렌드 했습니다만 참고로 폴바셋은 이제 에티오피아랑 브라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중남미 커피에다가 에티오피아를 섞는 거가 이제 뭐 많이 쓰는 블렌드 비법인데, 많이 쓰는 방식인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아카페라 시리즈를 제가 이제 좀 좋아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 그러느냐? 일단 빙그레 제품들이 할인을 많이 해주니까 일단 보편적으로 많이 안 비싸요. 우리가 이제 물론 이제 마트 편의점 갔을 땐 세일 안 할 때도 있죠. 이거 저도 지금 이거 콜롬비아 안티오키아를 이제 제값 주고 산 거예요. 이제 이 탄자니아랑 얘가 제품은 이제 원 플러스 원으로 마트에서 산 거고, 롯데마트 갔더니 이거 원 플러스 원 행사하고 산 거고, 이 콜롬비아는 이제 그 행사를 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제값 주고 샀는데, 뭐 어쩔 수 없지. 뭐 어쩔 수 없는데, 2,700원 주고 먹기에는 조금 손이 안 가지만, 뭐 원 플러스 원 행사 같은 거 하면은 그래도 뭐 가끔 가다가 먹을 것 같은 이제 그런 커피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그냥 심심해서 이런 리뷰를 하는 거니까 또 고가워하지 마시고, 쟤는 맨날 뭐 먹고 별로라 그러면서 왜 먹어? 뭐 이렇게 또 뭐 짜증나시는 분들도 있겠죠. 있는데 그냥 저도 궁금하니까 이런 새로 나온 커피들이 어떤 컨셉인지 궁금하니까 먹어보니까 괜찮다. 콜롬비아 안티오키아라는 커피가 그렇게까지 거부감이 들진 않는다. 일단 많이 쓰지 않아서 그 부분도 좋았고, 이거 다시 한번 좀 마셔볼까?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쭉 부어갖고, 일단 이게 그 커피 자체가 맑아갖고 필터링 커피, 그러니까 필터 커피 맛 나니까 상당히 괜찮습니다. 특히 이제 여름철 되면은 이제 나들이를 많이 갈 거 아닙니까? 물론 밖에 나가면은 뭐 얼음잔에다가 뭐 프랜차이즈 커피 먹는 게 더 좋죠. 또 기분 내는 것도 좋고. 근데 이제 커피 먹다가 다 먹을 거 아니야. 그럼 이제 얼음은 남아있고, 뭐 예를 들어 커피 다 먹었어. 그럼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테이크아웃 잔에다가 이런 액상 커피들을 이렇게 부어갖고 또 계속 먹어요. 그럼 이제 운전하거나 그럴 때 이제 커피 떨어지고 그러면, 특히 그 고속도로 휴게소 비싸잖아요. 보통 다 4,500원, 5,000원씩 줘야 되는데, 그럴 때 저는 이제 이 잔에다가 이런 액상 커피 하나 따가지고 그 테이크아웃 잔에다 옮겨가지고 또 얼음 또 녹여서 먹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많이 운전하고 다니거든요. 그러면은 사실 어차피 운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잠이 오는 걸 쫓으려고 먹는 거니까, 또 입 심심하지 말라고 먹는 거니까, 그런 취지에서는 이런 가공 커피가 상당히 적합하다. 프로모션 같은 거 했을 때 좀 사놨다가 먹어보면 어떻겠냐, 뭐 그런 취지에서 오늘 빙그레 아카페라 스페셜티 시리즈 세 가지, 콜롬비아 안티오키아, 에티오피아 예가체프, 탄자니아 킬리만자로를 한번 다시 한번 먹어보고 새로운 신상품도 먹어보면서 리뷰를 해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커피 리뷰하는 게 시간이 좀 많이 잡아먹어갖고 그냥 기사거리들 조금 뒤적거리다가 오늘 있었던 개인적으로 안 좋았던 얘기나 좀 한번 해보면서 여기 이디야 콤부차, 이게 애플베리랑 레몬 라임이라고 이번에 한번 사봤습니다. 개인적으로 콤부차가 뭔지 잘 몰라요. 저는. 그리고 콤부차를 먹어본 게 딱 한 번 먹어봤어요. 이게 이제 그 가족들이 이렇게 만났을 때 이제 처제가 뭐 건강음료라고 콤부차 한번 타줬는데, 약간 이게 그 홍초? 약간 그런 뉘앙스의 맛이 났었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없는 건 아닌데 좀 나한테는 익숙하지 않은 맛이었어. 그래서 제가 이해하는 콤부차는 그냥 뭐 발효시킨 차 아닌가, 그런 걸 뭐 한번 검색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몰라요, 이제 뭔지를. 콤부차라는 게 뭔지 저도 모릅니다. 일단 사 먹어본 적도 없습니다. 처제가 한번 만들어서 준 거 딱 한 번 먹어본 거 이후로는 입에 대본 적도 없는데, 그냥 궁금해서 한번 사봤어요. 이게 좀 세일을 하더라고요. 이디야에서 이렇게 콤부차 이렇게 세트가 나오는 게 있는데, 선물용 기프트 박스로 나오는 게 있는데, 그게 이제 안 팔리니까 유통기한도 다가오고 그래서 이제 50% 세일을 하길래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이게 한 3박스 들어있길래 이제 한번 먹어보려고 그냥 사봤어요. 그래서 이제 주변에도 좀 나눠 드리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거 리뷰하기 전에 이제 커피 기사랑 제가 오늘 있었던 좀 여러분들에게 좀 이제 고민 상담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넋두리지 뭐 넋두리 아니 뭐 인생 사는 게 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완벽한 인간이 어딨어요. 맨날 사고치고 수습하고 뭐 그러고 사는 거 아니에요? 뭐 연예계든 어디든 다 이렇게 구설수에 올라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어떤 에피소드가 있었냐면 이제 그 개강을 새로 한 반이에요. 이제 보통 개강하게 되면은 이제 강사 소개도 좀 하고 나 이런 사람입니다. 이제 이렇게 소개하잖아요. 뭐 저는 뭐 학교는 어디 나왔고 뭐 올해 나이는 어떻게 되고 뭐 어디에서 일했고 제가 뭐 어떤 능력자인지 이제 뭐 이런 조금 자기 자랑 시간처럼 자기를 좀 소개하는 시간을 좀 갖습니다. 왜냐면 이제 그 서로가 처음 만났지만 모르기 때문에 나라는 사람이 그래도 어떤 사람인지 좀 이렇게 좀 알려드려야 이 공부를 배우는 사람도 조금 이제 보다 좀 높은 설득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어디 가서 막 자기 자랑하고 막 소개하고 이런 거 별로 안 했는데 이제 가르치는 입장이 됐을 때 내가 그래도 이렇게 실력이 그래도 없지는 않다. 나 이런 사람이다 라고 좀 얘기를 해줘야 그 학원생들이 좀 약간 신뢰도 더 해주고 또 이제 좀 말도 좀 잘 따르고 그래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제 외모만 보면 안 그러는데 좀 외국물도 좀 먹었고 뭐 외국 유학도 좀 하고 외국 생활도 좀 많이 하고 뭐 학교도 어디 나왔다 막 이런 얘기를 해드리고 뭐 커피 경력도 올해로 한 24년 정도 됐습니다. 뭐 이런 거 뭐 제가 EDR을 거쳐서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막 이제 거쳤던 수많은 카페들과 이제 개인 카페들 또 제가 이제 좋은 성과를 냈었던 카페들을 이렇게 들먹이면서 좀 소개를 해주면 사람들이 막 이제 우리 선생님 대단하구나 막 이제 이러면서 이제 자뻑이지 자뻑. 근데 이제 그런 시간을 좀 가지면서 하는데 첫날 만나서는 보통 이제 커피에 대한 어떤 세계관과 한국 커피 시장과 세계 시장에 대한 어떤 그런 잘 안 듣던 좀 커피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이제 무관심한 사람들에게 좀 눈을 뜨는 그런 시간을 하면서 솔직히 이제 거의 저의 개소리 퍼레이드를 더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도치 않게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막 하는 게 아닌데 이제 말을 막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말 실수를 할 수 있잖아. 그런 일들이 실제로 있어요. 전혀 없진 않은데 근데 보통은 이 수강생들이 이제 이해해 주거나 우리 저 사람이 좀 약간 스타일이 이런가 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해 주는데 가끔 이제 조금 고지식한 분들이거나 예민하신 분들은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 뭐 말투가 싫다. 뭐 초반에 막 반말한다. 그러니까 제 반말한 적은 없어요. 근데 좀 이렇게 말을 편하게 놓고 얘기할 때 가끔 있거든. 이런 거죠. 어떻게 오셨어요? 뭐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진지하게 어떻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오셨어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약간 좀 장난기 섞이게 얘기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어떤 사람도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 차이가 많이 날 때는 괜찮은데 저랑 거의 나이대가 비슷하거나 그러면 저번에 한번 예전에 한번 어떤 에피소드인지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이제 저보다 이제 한 살 많은 분이었어 남자분이었는데 제가 이제 하는 게 마음에 안 들었나 봐. 그래서 이제 초면에 말 놓고 이러는 게 불편했다. 그런데 이제 수강을 철회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만 근데 다른 학생들은 별로 이렇게 싫어하지 않았는데 이제 그분만 예민하게 군 거죠. 그러니까 뭐 내가 어떤 의도를 했든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이 불쾌했다면 그거는 어디까지나 제 실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제가 그런 것까지도 좀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제 저도 너무 이제 이 수업을 진지하게 접근하지 않다 보니까 좀 가볍게 대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수를 하는 거죠. 근데 오늘도 약간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겼어. 사건의 발단은 이래요. 여러분들도 한번 제 얘기 들어보고 내가 문제다. 그러면 게시판에 비난을 좀 해줘. 근데 내가 좀 심한 건 아니다. 그러면 좀 옹호를 좀 해주세요. 내가 오늘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왜 뭐였냐면 이제 그 친구가 여자분이었습니다. 여자분이었고 한 2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학원에서 이제 수강을 철회하면 저한테 얘기를 해줘요. 아, 이러이러한 이유로 수강을 철회했어요, 선생님. 뭐 참고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학원 측은 보통 그래도 저를 두둔하거나 보통 저를 실드 쳐주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이번에 출강한 학원에 이제 행정하시는 친구가 이제 저랑 좀 그래도 오랫동안 얼굴을 보던 남자 행정 직원이라 그런지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제 편을 많이 들어줬는데 이제 제가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된 거냐면 그 영화 범죄도시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영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개소리 하려고 영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싱글이라는 개념을 얘기해 주다가 이 에피소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시면 그 원두를 보통 얘기할 때 커피 원산지를 얘기할 때 싱글 오리진, 이제 블렌드라는 개념을 보통 좀 알려드립니다. 보통 잘 모르시거든요. 보통 싱글이라고 그러면 이제 단종이라는 건 아는데 이제 싱글 오리진 그러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그 정확한 출처가 투명한 그러니까 어디에서 왔고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재배됐는지 이런 좀 뭔가 정확한 커피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이제 커피의 품종과 이제 커피의 어떤 퀄리티 이제 이런 거를 기준으로 우리가 싱글 오리진 커피다 이제 이렇게 합니다. 이런 거죠. 나주배 그러면은 나주라는 곳에서 배재배를 하는 사람들의 농장이 많을 텐데 나주배라고만 해서 출하를 시키면 이걸 어느 농장에서 만들지 모르잖아요. 근데 나주배 뭐 이시내 농장 뭐 예를 들어 원피스 농장 뭐 예를 들어 원피스 농장이다. 뭐 그럼 뭐 쌍디 농부가 만들었다. 뭐 이제 그런 식으로 했을 때 그럼 이제 그게 싱글 오리진 커피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특정 농자나 농장이거나 뭐 생산된 커피의 정확한 출처를 표기해 줄 수 있는 이런 커피를 우리가 이제 싱글 오리진 커피다 이런 거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싱글 얘기하다가 그 영화 범죄도시 1탄에서 맨 마지막에 이제 윤계상이 이제 도망가려고 이제 공항에서 화장실에 갔다가 이제 화장실에 나오니까 마동석이 딱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윤계상이 그러죠. 혼자야? 딱 그러니까 이제 마동석이 나 아직 싱글이야. 이런 대사를 쳐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였어. 이제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보통 못 알아듣는 분들도 꽤 많아요. 왜냐면 범죄도시라는 영화를 많이 봤어도 안 보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영화 같은 걸 잘 안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저 스스로도 착각하는 거죠. 왜냐면 제가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하니까 뭐 이 정도 영화나 애니메이션은 봤겠지 싶어서 이렇게 얘기하면 안 본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사람들이 책도 잘 안 보고 영화도 잘 안 보고 뭐 애니메이션도 안 보는 분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기준을 나한테만 포커싱을 너무 맞추는 게 좋은 건 아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저 역시는 저도 이제 생각이 짧아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다 봤겠지 싶어서 이제 얘기하면 이제 안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범죄도시를 몰라? 막 이제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범죄도시 모르세요? 막 그러니까 이제 다들 이제 시큰둥 해야 하는 거야. 이게 그 영화 범죄도시에서 이제 이런 대사가 있었다. 그러면 이제 싱글을 표현하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제 좀 어떻게 보면 분위기를 너무 딱딱하지 않게 하려고 이제 학원생들에게 일부러 말도 걸고 쳐다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여자분에게 27살 먹은 친구, 왜냐면 27살 정도면 애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막 범죄도시 안 보세요? 그러니까 자기 안 본대요. 이런 류의 영화를 아예 보질 않는답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농담 삼아서 진짜 뭐 그 친구한테 성희롱을 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이런 영화를 안 본다고요? 막 이러면서 혹시 집에서는 더 막 고어한 영화 보시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야. 진짜로. 그러니까 제가 워딩이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혹시 집에서는 더 고어하게 막 다리 막 잘리고 막 이런 영화 집에서 혹시 몰래 보시는 거 아닙니까?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친구가 뭐 자기를 이렇게 대상으로 이런 영화도 안 보냐?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했나 봐요. 제 생각엔 그래요. 이제 처음에 이 친구가 이제 그 에피소드가 있고 나서 상당히 얼굴이 좀 굳어 있었습니다. 좀 어둡더라고. 딱 대놓고 어두워. 그래서 얘가 뭐 기분이 상했나?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끝나고 나자마자 이제 좀 바로 퇴실을 하시면서 뭐 수강을 취소했는데 엄마도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난 그것도 조금 좀 이해가 안 됐어. 그러니까 학원을 수강 취소하는데 이제 엄마가 와갖고 이제 학원에다 좀 항의를 했대요. 아, 그 선생님 낯짝 좀 보자. 어떤 선생이길래 커피 수업하는데 뭐 영화 얘기하면서 뭐 이상한 얘기 하느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제가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행정을 하는 친구가 저한테 이제 워딩을 전달해 준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줌마랑 이제 그 따님이 선생님에 대한 불편한 신기를 얘기하면서 뭐 이런저런 어떤 불편함을 나타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컴플레인을 하는 거죠. 아, 이제 수업을 들으러 왔는데 왜 그런 쓰잘데기 없는 얘기를 하면서 불쾌감을 줬느냐? 그래서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저를 직접 만나서 항의를 하려고 하니까 이 행정실에서는 이제 나가시라고 이제 이렇게 좀 약간 먼저 조치를 취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끝나고 나갈 때쯤 되니까 아무도 안 계시더라고요. 혹시나 또 날 기다리고 또 나한테 돌 던지려고 생각했는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뭐 내가 뭐 나쁜 의도로 한 얘기는 아니었는데 그 받아들이는 사람이 뉘앙스가 좀 불편할 수도 있겠다. 왜냐면 제가 너무 조금 약간 제가 제 얼굴과 말투가 좀 싸가지 없다는 얘기를 사실 좀 들어요. 그러니까 좀 너무 장난스럽게 깐죽거린다.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한다고들 하세요. 근데 저를 아시는 분들은 내가 그렇게 가볍고 개념이 없지 않다는 걸 알기 때문에 대부분은 다 이제 이해를 해주는데 이제 처음 만난 사람들이다 보니까 이제 저에 대해서 잘 모르다 보니 저를 조금 고가화하게 생각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일단 가볍게 뭐 대처하고 넘어가 갔는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사람들이 과연 많이 불편해하고 이게 옳지 않은 건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재미적인 부분들을 놓칠 수 없잖아요. 왜냐면 수업 시간에 딱딱하게 책을 읽듯이 얘기만 하면 그럴 거면 학원에 왜 와? 집에서 그냥 혼자 공부하지 교양 과목처럼. 근데 어떤 생동감 있는 정보를 전달하고 좀 활력을 주기 위해서 조금 장난기스럽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또 제가 보통은 나이가 어리지 않다 보니까 지나치게 딱딱하게 하는 것보다는 보편적으로는 학원생들이 제가 이런 스타일의 수업이 크게 싫어하지 않는다고 느꼈기 때문에 이제 강의하면서 그랬는데 가끔 개 중에 이렇게 컴플레인을 제기하는 분이 한 1년에 한 명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생각을 했죠. 내가 범죄도시 얘기를 한 게 그렇게 죄스러운가? 아니, 여자분에게 얘기하는 게 물론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냥 뭐, 약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말을 실수했을 수도 있죠. 왜냐면 그런 영화를 안 본다는 친구한테, 집에서는 더 뭐 잔인한 영화 보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던지는 게, 그 친구한테 뭐, 모욕감을 줬을 수도 있을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사실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그 정서적 공감대에서는 그 정도 얘기가 과연 상처가 될까? 입장을 바꿔서 내가 어떤 영화를 안 좋아하는데 잘 안 본다. 근데 강사가 나한테 그럼 보는 거 아니에요? 뭐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래서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 그냥 그냥 저 혼자의 착각일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인지를 못하는 내 자신이 뭔가 소프트웨어적인 회로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러니까 내가 이상이 있는 건지, 뭐 누가 이상이 있는 건지 나도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한 말이 그렇게 잘못된 걸까? 그냥 영화를 안 본다고 해서 그냥 농담식으로 집에서는 더 잔인한 워딩 안 했고 혹시 집에서는 더 고어한 영화 보시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본 게 그렇게 잘못인 걸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혹시 제가 소프트웨어 쪽으로 문제가 있는 놈이라고 생각되시면 과감 없는 비판을 던져주시고 내가 지금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내가 세상을 잘못 살고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잘못됐을 수도 있죠. 내가 정서적 공감대가 잘못돼서 이해를 못하고 있는 어떤 소시오패스일 수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회 부적응자죠. 사회 부적응자일 수도 있지 않나 뭐 이런 생각 갑자기 들었는데 그냥 여러분들 생각에선 또 어떤지 저라는 사람의 이러한 개념이 문제가 있는 게 맞다면 한번 과감하게 지적질을 좀 해주시고 만약 이런 게 큰 문제가 된다면
앞으로 수업할 때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되겠죠. 약간 농담 섞어서 학원생들에게 던지는 게 그닥 좋은 방향성은 아니지 않나.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보려고. 그래서 이제 조금은 이제 진지하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뭐 아무튼 오늘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서 제가 너무 이 강의하는 것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했던 건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뭐 아무튼 그랬는데 자, 일단 기사거리부터 한번 언급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 관련 기사. 첫 번째로는 이제 중국 토종 커피 브랜드 루이싱이 1만 호점을 개설했다라는 기사입니다. 지금 현재 중국 내에 이제 스타벅스 매장이 한 6천 개 정도 있는 거에 비해 지금 1만 호점을 달성했다는 거는 상당히 대단한 성과일 것 같아요. 근데 중국이라는 나라가 지나치게 과장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실제로 이 루이싱 커피가 매출을 지나치게 확대함으로써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부정회계가 드러나서 이제 문제가 제기됐었던 사례를 보면 뭐 중국이라는 나라를 무조건 삐딱하게만 볼 필요는 없겠죠. 왜냐면 너무 색안경 끼고 보는 것도 옳은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빠른 시간 내에 매장을 확산했다라는 것이 지금 현재 이 기사로 보여지는 팩트의 내용이고요. 뭐 진짜 제가 중국에 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일단은 이 매장이 어떤 매장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이제 1만 호점을 넘기면서 이제 자체 브랜드의 커피 브랜드가 이만큼 성장하고 있다. 뭐 그런 취지의 기사가 올려져 있습니다. 뭐 앞으로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에서의 이 커피 시장성 사실 중국이 거의 한 2위 정도 하고 있으니까 중국이라는 나라의 커피 시장성이 상당히 이제 주목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 실제로 이 중국 커피의 영향이 오히려 이제 한국으로 역수입될 가능성도 충분히 여지가 있다 보니까 눈여겨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 기사는 커피 2,000원이 넘으면 부담스럽다라는 기사입니다. 저가 아메리카노로 몰린다. 사실 이 기사 내용이 뭐 오늘 내일 기사도 아니고 벌써 한 2013년도에 이제 백다방의 출연 이후에 벌써 한 10여 년이라는 기간에 이 저가 커피 시장이 이제 두터워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실 기존의 스타벅스와 조금은 프랜차이즈식 스타일의 커피가 한 10년 정도의 어떤 강세를 띄었다면 1999년도 이후부터 이제 2010년도까지가 보통 이제 프랜차이즈 전성 시대였고 2010년대 초반, 2011년, 2013년 요맘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제 저가 커피 브랜드들, 뭐 백다방이나 뭐 위메프, 뭐 이런 제 기억에 이제 위메프라는 곳에서도 이 저가 커피를 팔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무튼 이런 저가 커피의 강세를 통해 오늘날 뭐 벤티, 컴퍼스, 메가 뭐 너무 많죠. 뭐 메머드 뭐 이렇게 있는데 자 이게 기사 내용을 보면은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자로 등록된 외식 프랜차이즈 중 커피 상위 50개 업체의 포털 사이트 검색량을 조사한 결과 지난 5월 한 달간 저가 커피 브랜드들이 전년 동월 대비 28% 상승했으나 그 외 커피 브랜드들은 2% 줄었다라는 기사입니다. 사실 저 역시도 프랜차이즈 저가 커피를 요즘에 뭐 거의 하루에 한 잔 정도는 뭐 거의 달고 살다시피 먹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맛이 보통 없는데 맛은 없는데 제가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하루에 한 잔 정도는 프랜차이즈 커피를 먹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먹었던 거 또 먹기도 하고 뭐 안 먹었던 거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물론 이제 먹었는데 한 두 번, 세 번 먹었는데 계속 쓰고 맛없다. 그럼 이제 안 먹긴 해요. 근데 이제 새로운 브랜드들을 찾아다니면서 지금 계속 먹는데 뭐 최근에 뭐 스타벅스 기프트콘도 줘서 한번 또 먹어봤습니다만 역시 맛없긴 매 한 가지인데 뭐 4,500원을 주고 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을까 싶은데 실제로 많이 드십니다. 뭐 아시겠지만 스타벅스 커피를 테이크아웃해서 먹는 사람들보다는 거의 매장을 이용하는 분들이 많아서 뭐 우리나라에서 스타벅스의 입지는 뭐 굳이 제가 입 아프게 얘기 안 해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뭐 스타벅스의 한마디로 봉이야 뭐 약간 그런 개념이죠. 네. 이 기사에 따르면 조사 결과에 백다방이 검색량이 전년 동월 대비 35% 올라가고 저가 커피 테이크아웃 브랜드인 컴포즈 32%, 메가커피 28%, 뭐 기타 등등 이런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및 커피에 대한 조회수가 나날이 늘어나면서 실제로 외식 물가가 치솟는 이 한국인들에게
커피라는 소비 트렌드가 이런 저가 쪽으로 기울고 있다라는 기사입니다. 뭐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고 실제로 저부터도 일단 요즘 외식을 거의 안 합니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거의 매일같이 외식하다시피 뭐 최소한 햄버거라도 하나 사갖고 집에 와서 먹는 사람이었는데 거짓말도 아니라 저 요즘에 버거킹도 안 먹은 지 꽤 됐어요. 와이프가 뭐 가끔 먹으라고 기프트콘 쏴줘서 뭐 맥도날드 가서 먹었는데 맥도날드 가서 그 빅맥 세트 요즘 얼마지? 거의 7,000원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빅맥 세트 얼마가 검색해볼까? 빅맥 세트 요즘 맥도날드 너무 비싸서 못 먹어요. 빅맥 세트 네 진짜 내가 그지가 돼서 그런 건지 빅맥 세트 기프트콘이 이제 6,250원인데 6,500원도 있네. 지금 보면 어디서 최근 걸 볼까? 맥도날드 런치 메뉴 가격 여기 런치 지금도 하나? 맥도날드 런치 메뉴가 빅맥은 이제 5,900원. 그러니까 런치 같은 경우 이 오후 2시까지인데 이제 오후 2시 넘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가를 주고 먹으면 세트가 6,500원이에요? 나 한 7,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내가 그때 내가 먹은 게 뭐였지? 뭐 먹었지, 내가? 난 진짜 병신 됐어. 19버거 먹었나 보다. 19버거를 그때 세트 가격을 정가 7,500원 주고 먹었는데, 맛은 있어요. 맛은 있는데, 과연 이걸 7,500원 주고 세트를 먹을 만한 가치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먹어도 먹은 것 같지 않아갖고, 한 빅맥이나 뭐 19버거를 한 두 개 정도 먹어야 될 것 같은. 근데 워낙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일단 외식부터도 저도 지금 많이 위축되고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저부터도 일단 외식을 그렇게 좋아하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거의 이제 집에서 뭐 라면 끓여 먹고 이러고 있죠. 왜? 돈이 아까우니까 나가갖고 뭐 먹어주는 게 왠지 돈 아깝다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야. 그러니까 뭐 그게 아무래도 내가 소득 수준이 적어서 그런 걸 수도 있죠. 근데 뭐 돈 잘 쓰는 사람들이야 뭐 어제 오늘 뭐 어제 썼는데 오늘 안 쓸 일은 없을 텐데 근데 보편적으로 나 같은 애들도 이렇게 소비가 위축되고 있으면 실제로 사람들도 뭐 저와 비슷한 수준이라면 많이 그러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실제로 이런 저가 커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를 뭐 사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취지로 한번 얘기를 해보았어요. 자, 다음 기사는 동네 멋집과 관련된 기사인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거를 동네 멋집이 언제 했지? 목요일 날 했었나? 수요일 날 했었나? 이게 또 내가 언제 봤어요. 제가 이거 봤는데 늦게 하더라고요. 검색해 볼게요. 동네 멋집. 손대면 하플 동네 멋집. 수요일이구나. 이게 저녁에 늦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2시 40분인가? 끝났어. 제가 이거 봤어요. 그냥 뭐 카페라 하는 입장에서 또 방송 소재도 뭐 삼아 볼까 해서 이제 봤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사실 이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재미있고 편하게 볼 수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잖아요. 사실 누군가가 어려워하고 좀 힘들어하는 내용을 뭐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내용은 사실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금은 이게 좀 진지하게 접근할 내용인데 좀 이게 좀 밝은 내용이면 좋은데 이제 밝지가 않으니까 거의 뭐 지적하고 뭐 이게 맞네 뭐 이런 얘기인데 뭐 사실 뭐 여기 출연하신 분이 이제 미술을 좀 좋아하시는 분인 걸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게 실제 카페가 있더라고요. 상호가 뭐였더라? 그러면 검색을 해야지. 동네 멋집 카페. 벌써 이게 아티스타 카페. 네, 여기 벌써 네이버 평점이 4.63인 거 보면은 아시겠지만 이 별점 제도가 작년인가? 이게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 카페가 이제 생긴 지 좀 된 거예요. 그쵸? 근데 방문자 리뷰가 이제 511개가 있는데 이게 방송을 타기 시작한 게 이제 며칠 전이니까 제가 지금 녹음하고 있는 게 지금 금요일입니다. 6월 9일 금요일 날 녹음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이걸 녹음해서 빨리 1월 안에 올려야 되는데 올릴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지금 이 리뷰 달린 게 5월 20일이에요. 5월 20이면은 한 2주 전이죠. 그러니까 방송하기 전입니다. 6월 4일자도 있네. 그러니까 누가 이 방송 보기 전에 한번 찾아갔었나 봐. 5월 13일, 5월 14일, 6월 8일,
6월 8일, 5월. 제법 최근 게 많네. 그럼 이게 의도적으로 만든 것 같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인테리어 작업이 끝나고 나서 방문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보면은 여기 2022년 11월 18일 날에는 이 방송에 비춰지기 전에 그 원래 있었던 그 리뷰들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 11월 18일, 그러니까 이제 방송에 나왔었던 그 공사하기 전 모습인데, 여기 써있기로는 독특한 컨셉, 음료랑 디저트도 맛있어서 간만에 만족스러운 카페였다. 미술 전공하셨던 사장님이라 곳곳에 미술관 온 것처럼 꾸며놨다. 스케치도 추가 요금 내고 체험 가능, 깔끔함을 추구하면 좀 남잡해 보일 수는 있다. 그리고 음료도 평범하지 않다. 보는 맛, 마시는 맛 두 가지를 즐길 수 있는데 여심저격하는 비주얼, 미술작품 만들어 놓으심, 좀 비싸지만 사진 찍다 보니 잊어버림, 무화과 케이크, 무화과 철 지났는데 막바지 무화과 맛 볼 수 있어서 좋았다. 무화과랑 카스테라 좋았는데 특히 마음에 들었던 게 생크림, 동물성 생크림의 묵직하고 달달하면서 느끼하지 않는 그 맛, 취향 저격함, 동물성 크림이 단가가 좀 더 비싼데 맛은 좀 진심인 듯.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전 글들을 봤을 때 그렇게 평이 엄청 나쁜 것 같진 않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방송을 보니까 뒤지게 많이 까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뭐 장사가 잘 되는 요즘 트렌드한 카페란 느낌은 없었는데 그냥 사장님이래. 사장님의 취향이 묻어나서 뭐 나름 또 그런 것도 존중해 줄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닐까 뭐 이렇게 좀 저는 좀 해석을 했는데 연락 까이는 걸 보니까 좀 마음이 안쓰러웠어요. 그리고 솔직히 좀 기분이 좀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일단 뭐 자칭 성공한 사람들과 방송국에 와서 이리저리 사진 찍어대면서 뭐 그 사람이 어느 정도의 완성도와 문제점이 있는지 뭐 방송을 통해서 여실히 다 보여진다고 보이진 않습니다. 거기서 뭐 이제 원두를 관리하는 거나 이런 것이 좀 더 디테일하게 보여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이 방송을 보면서 제일 조금 좀 아쉬웠던 게 이 전문가라고 나오시는 분이 거의 공간, 그러니까 인테리어의 전문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이 커피 전문가라는 생각 솔직히 안 들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 자체 제목만 보더라도 이 약간 뭐였지? 이 제목이 손대면 하플 동네 멋집입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맛집이 아니라 멋집이야. 그 이 얘기는 카페로서의 어떤 이유가 커피라고 하는 그 주체적인 내용보다는 그 부수적인 인테리어, 분위기 이런 거를 더 중요시했다라는 어떤 그이 방송 자체의 어떻게 보면 이제 정체성이 드러난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여기 보면 소개, 폐업 위기의 동네 카페를 구원하러 온 대한민국 카페의 신의 맞춤형 특급 솔루션이라고 써 있는데 보다 보면은 거의 이게 뭐랄까 인테리어 빨로 해보겠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 이 방송을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사실 인테리어 빨이 상당히 중요한 거 맞으니까. 왜냐면 분위기가 어느 정도 받쳐줘야만 사람들이 많이 찾으니까. 근데 이 카페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바리스타와 커피라는 입장에서 좀 근본적인 문제를 좀 건드렸으면 어떨까. 왜냐면 여기서 보면 사장님이 상당히 힘들어하는 표정이 보여요. 왜냐면 자기가 그래도 좋아하고 자기의 어떤 그 정체성이 담겨져 있는 자기가 열심히 꾸미고 만들어 놓은 카페를 남이 막 와가지고 아니라고 지적을 해대니까 이 양반이 얼마나 힘들겠어. 나 이 사람이 얼마나 제대로 된 커피를 내린지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근데 방송을 보면서 솔직히 애잔했어요. 진짜. 만약에 내가 카페를 차려서 하는데 내 스타일의 카페를 에? 생판 남이 와갖고서는 물론 이 양반이 도움을 먼저 구했죠. 솔루션을 해달라고 구했기 때문에 뭐 사실 까대도 할 말은 없는데 그래도 뭐 분위기가 어떻고 그림이 어떻고 막 엄청 해서 뭐 분위기 조잡스럽다 막 엄청 막 그 지적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양반이 엄청 그 막 당혹해하는 모습이 프로그램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 커피를 먹으면서 여기 보시면 연극 보러 갔다가 들려봤어요. 분위기 좋네요. 라면서 나름 평들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평점도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집이 더 많은 대중에게 관심을 끌지 못했던 거는 다양한 연령층이 이 카페에 어떤 호기심을 자극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뭐 젊은 애들 취향이나 또 이런 것들이 좀 안 맞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방문자 수가 적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의 스타일이 무조건 나쁘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또 이런 글도 있네요. 카페 소통 방식의 문제점을 느껴 리뷰를 남깁니다. 손님이 오래 머무는 것을 막고자 주말에 매장 내에서 노트북, 아이패드 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더군요. 문제는 이 내용이 사전 공지되지 않다 보니 저는 전혀 모른 채 음료를 주문했고 그것을 마시려는 중에 직원분이 말씀하셔서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이 사실을 처음에 알았다면 다른 카페를 갔을 것 같아요. 1시간 반 정도 시간을 보냈어야 해서 기분 좋은 카페에서 책을 읽으려고 했던 거고 요즘은 독서를 위해 주로 사용하는 패드를 펼쳐둔 것이었는데 종이책은 괜찮지만 단지 패드라는 이유만으로 안 된다니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차라리 머무는 시간에 제한을 두고 그 시간을 자유롭게 손님에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또 그 댓글을 다셨어요. 아티스타에서 안녕하세요. 아티스타입니다. 이용에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평일은 가능하나 주말은 노트북 및 전자기기 사용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각각 테이블에는 공지하지 않았으나 주문하신 테스트 카페는 공지를 하였습니다. 다른 분들도 불편을 느끼시지 않도록 더욱더 확실히 공지해 놓겠습니다. 뭐 이렇게 다셨네요. 그러니까 이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그렇게 막 개념 없고 마구잡이로 하시는 분 같진 않은데 뭐 어찌 됐든 제가 뭐 단편적인 것만 보고 이분을 뭐 옹호하기도 그렇고 뭐 방송사를 비난하기도 그런데 제가 이제 보다가 조금 이제 거슬렸던 게 그 공간 뭐 거기 자칭 이제 대표라는 분이 나오셔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거기 이제 머신기를 보더니 이런 노화된 머신기를 쓰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그라인더 지적하는 부분은 어느 정도 용인이 됩니다. 원두의 산패를 위해서 산패되지 않게끔 소분을 해서 쓰는 방법이라든가 그라인더를 세 대를 다 오픈해 놓지 말고 한 대만 쓴다라든가 뭐 그런 건 다 이해가 되는데 보시면 그 커피 머신기가 라스파지알레 S5 모델이었습니다. 참고로 제가 이 모델을 썼었어요. 언제 썼었냐? 벌써 언제 됐냐? 한 2016년도경이었나? 이게 좀 오래된 머신기긴 해요. 근데 이게 그렇게 개구린 머신기는 아니거든요. 그래도 이게 700만 원대 정도 하는 그래도 이제 이탈리아의 뭐 대표하는 라스파지알레입니다. 제가 이제 커핀이라고 하는 프랜차이즈를 할 때 라스파지알레 모델을 몇 개 써봤습니다. 요 모델을 썼었다? 요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물론 라스파지알레 머신이 이렇게 좋은 건 아니죠. 왜냐면 고가의 하이엔드 머신들과는 당연히 비할 바가 아닌데 제가 봤을 때 그 방송에서 아티스타라고 하는 카페 매출이 하루 일평균 50만 원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지금 보시면 메뉴가 아메리카노가 4,500원, 라떼가 5,500원. 그러니까 좀 사실 싼 가격은 아니죠. 근데 이제 개인 카페 그리고 이제 앉아서 마시는 카페 치고는 분명히 그래도 그냥 준수한 가격이라고 생각하나? 보통 뭐 개인 카페들이 4,000원대 정도 하니까 뭐 모네의 여름이나 뭐 클림트의 겨울 같은 거는 뭐 7,500원, 8,000원이라고 써있긴 합니다. 써있긴 한데 뭐 기본적으로는 커피 가격이나 음료가 엄청 싼 집이 아닌데 이 집이 이 방송 솔루션을 받기 전에 분명히 한 50만 원대라고 했어요. 그러면 만약 커피 한 잔 가격이 5,000원이라고 했을 때 하루에 한 100잔 정도 판단 얘기예요. 그럼 솔직히 상권이 좀 좋은 것을 감안하더라도 개인 카페에서 100잔 정도 파는 게 엄청 매출이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물론 이게 또 디저트까지 빠니까 이제 객단가를 고려하면은 실제로 영수 건수가 한 100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매출이 나쁘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워낙에 입지되어 있는 상권이 월세가 그때 거의 800이라고 그랬나? 방송에서 월세 비중이 높다 보니까 이제 이익률이 없는 카페였습니다. 그럼 사실 이 카페가 성공하려면 월세가 800이잖아요. 그러면 보통 하루 매출이 200 정도가 나와야 돼요.
200 정도 이상이 나와야만 이 양반이 이제 사장님이 이제 월세 내고 이제 내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데, 아시겠지만 개인 카페를 해가지고 하루에 200 정도 번다는 게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거의 뭐 이거는 방송을 타거나 아니면 좀 이제 입소문이 진짜 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이제 좀 유명하다든가 사람들이 찾아오는 건 가능해요. 근데 사실 말이 쉽지 매출 200 찍는 게 그렇게 쉬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뭐 방송에서야 뭐 쉽게 쉽게 얘기하고 막 뭐 내가 뭐 다 책임진다 막 그러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200만 원을 팔려면은 5천 원짜리 커피 팔아갖고 최소한 400잔 정도를 팔아야 되거든요. 맞죠? 5천 원짜리 400잔 팔아야 한 200만 원 나오는 거 아니에요? 100잔 팔면은 50만 원이니까. 그럼 400잔을 판다는 얘기는 거의 메가커피 수준의 손님 회전율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메가커피에서 커피 파는 것처럼 이런 개인 카페에서 팔려면 진짜 대학로에 있는 웬만한 핫플레이스로 등극해가지고 사람들이 오지게 찾아와야 돼요. 근데 뭐 어찌 됐든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 근데 그 만약에 이 집이 하루 손님이 뭐 매출 200 정도 찍는 상황이면은 머신을 지적해도 됩니다. 솔직한 얘기로. 그 정도면은 머신기가 힘이 딸려요. 그래서 바꿔야 돼. 근데 장사도 별로 안 되는 카페에 라스파지알레 S5 모델을 썼다고 이걸 무조건 문제다 지적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 왜냐면 지금 예를 들어 지금 이 머신기가 지금도 판매가 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머신을 쓰는 집을 모욕하는 거잖아. 어? 아니, 이 머신이 오래됐다고 지적하면은 이게 몇 년 된지 어떻게 알아? 겉에만 보고. 겉에만 보고 10년인지 15년인지 어떻게 합니까? 최근에 샀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런 의미에서는 좀 방송을 보면서 좀 약간 핀트가 좀 벗어난 게 아닌가. 그냥 제 개인적인 얘기니까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뭐, 저라는 인간이 완벽한 건 아닌데,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방송이라는 컨텐츠의 취지나 이런 컨셉이 내가 의도했던 거와는 사뭇 좀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건 이런 거예요. 커피라고 하는 상품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커피에 대한 완성도는 기본이거니와 이제 대중을 아우를 수 있는 뭐 인테리어나 또 어떤 컨텐츠,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카페의 어떤 분위기, 그러니까 얘기했던 어떤 분위기나 어떤 네임밸류나 아니면 그 카페가 줄 수 있는 어떤 정체성, 어떤 상징성, 이런 것들을 뭐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거를 기대했는데, 보면은 거의 약간 일화를 봤을 때에는 말 그대로 인테리어나 공간 솔루션을 통해서 한번 싹 바꿔갖고 이제 소비자들에게 이목을 끈다. 약간 요런 취지로 접근을 했던 것 같아서, 제가 물론 이화를 안 봤기 때문에 뭐 성급할 수도 있죠. 성급할 수도 있는데 그냥 좀 뭔가 아쉬웠다. 이럴 때는 이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아니라 좀 여러 분야의 전문가들을 좀 모아가지고, 예를 들어 커피 쪽 전문가 누구, 응? 뭐 커핑이나 원두 맛보는 사람 전문가 누구, 뭐 이제 그런 식으로 공간 전문가 누구, 그래서 이제 어떤 메뉴와 이런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 뭐 해서 한 3명? 3명 정도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 카페를 정말 다시 거듭나게 해준다. 약간 요런 취지로 했었다면 조금 더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키면서 좀 설득력을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다. 물론 이제 백종원 씨는 뭐 이제 1인 다역을 할 만큼 뭐 메뉴면 메뉴, 뭐 인테리어나 뭐 동선과 구성, 그러니까 사실 뭐 백종원 씨가 인테리어를 거의 언급한 건 없었는데, 뭐 이제 그런 면에서는 조금 제가 생각했던 방향성과는 조금 다르게 느껴졌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해봤고요. 지금 이 라스파지알레 S5 EK 2그룹 머신이 이제 700만 원대 정도면은 좀 이 사양을 좀 볼까요? 보일러 용량이 좀 작긴 하네요. 10리터짜리 보일러, 이게 2그룹짜리 기준으로 했을 때 보일러 용량이 좀 크면 더 좋았을 텐데, 보시면 그룹별 히터 사용 없이 온도 조절 가능. 그러니까 이 정도 머신이면 제가 봤을 때 이제 시간당 뭐 한 30잔에서 50잔 정도는 그래도 소화할 수 있는 머신이라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제가 이 머신 가지고 시간당 한 50잔 정도를 무난하게 소화를 했던 걸 보면은 뭐 그렇게까지 쓸모없는 머신은 아니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뭐 라마르 좋거나 응? 뭐 하이엔드급 머신들을 언급하면서 비교할 대상이 아니죠. 일단 가격대부터 차이가 나는데 1000만 원대 미만짜리가 보통 이제 메가커피나 컴포트에서 쓰는 머신이니까 예를 들어 웬만한 프랜차이즈가 뭐 시메나 뭐 아스카소 이런 그 500만 원에서 700만 원대 머신을 쓰고 있는 걸 보면은 실제로 더 많은 잔수를 파는 카페들이 이 정도 급 머신을 쓰고 있는데 무조건적으로 이 머신을 뭐 이런 이딴 머신을 쓰면 안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10년도 더 된 머신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조금 뭔가 이게 만약에 제가 오해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게 방송이라는 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제 주요 내용들이 잘릴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단순히 봤을 때 머신을 지적하는 것은 그닥 바람직해 보이지 않았다. 뭐 그런 취지에서 한번 언급을 해봤고요. 일단 꼼부차 먹고 이제 그만하고 방송 그만해야 되겠다. 자꾸 나는 말을 많이 하면 실수를 많이 해. 자, 일단 콤부차라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볼게요. 일단 뭐 기사거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콤부차. 일단 콤부차가 뭔 뜻인지 좀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콤부차가 뭔지를 몰라요. 그냥 뭐 바로 된 차? 뭐 그 정도로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맛 자체가 홍차 같은 느낌이 나니까. 이 나무위키 이런 데 나와 있나? 나와 있네요. 콤부차, 나무위키. 분류는 차와 탄산음료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차를 우린 물에 당과 원당과 유익균을 넣어서 원당이 누구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탕이 원료가 된 정제하지 아니한 설탕. 네, 원당과 또 뭐야? 프로바이오틱스. 이거 뭐 유산균이겠죠? 네, 프로바이오틱스 우리 이거 뭐 그 유익균 어쩌고 저쩌고 맨날 그러잖아. 뭐 유산을 주로 생성하는 뭐 균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이 프로바이오틱스를 넣어서 톡 쏘는 탄산과 새콤달콤한 맛을 가진 음료의 일종이다 라고 써 있고요. 기원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200여 년 전부터 내몽골과 만주 지방에서 콤부차와 유사한 음료를 제조해 마신 것으로 추정된다 라고 돼 있네요. 그럼 정확한 내용은 모르는 건가? 크바스처럼 미량의 알코올이 포함되어 있어 어린이나 임산부는 피하는 것이 권장된다. 실제로 발효된 식초 내지 술 비슷한 냄새가 나며 끝맛으로 과일주를 연상케 하는 미묘한 맛이 나기도 한다. 이 냄새의 거부감을 줄이기 위해 과일 향신료 맛을 첨가하기도 했다. 좀 볼까요? 자, 이디야 콤부차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뭐야? 이름이 뭐야? 애플베리입니다. 애플베리. 여기 써있기로는 20개들이 스틱이라고 써있고요. 네, 맞나? 20개들이 맞네요. 콤부차 파우더가 8g, 사과 발효 식초 분말이 7.5g, 라즈베리 농축 분말이 6%, 사과 농축 분말이 4%. 이 내용을 보면은 일단 이디야 드림 팩토리에서 제조를 한 걸로 나와 있네요. 음료 베이스는 분말이라고 써있고 구연산이 들어있고 자일로스 설탕, 자일로스 난소 화성 말토 텍스트린. 이건 또 뭐냐? 난소 화성 처음 들어보네요. 검색해볼까요? 난소. 또 어감이 좀 별로 안 좋네 또. 요즘 아씨 말 조심해야 돼. 난소 화성 말토 텍스트린. 자, 검색해봤습니다. 난소 화성 말토 텍스트린 내 혀가 미쳤나봐.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고 식후 혈당 상승 억제, 혈종 증성 지질 개선의 기능성으로 인정되었다.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서 옥수수 전분을 가열하여 얻은 베소텍스트린을 알파 아밀라제 및 아밀로글루코시다제로 효소 분해하고 어렵다. 그냥 넘어갈게요. 그런 게 있대. 근데 제가 지금 참고로 지금 중성지방 수치가 높여 나와갖고 최근에 피 검사했는데 그 병원에서 이제 그 뭐죠? 그 뭐라고 그러죠? 그 피에 기름 많은 거. 그 뭐라고 또 생각이 안 나. 미치겠네.
뭐야. 아이씨. 아, 미치겠네. 머리가 굳어갔네. 아, 고지혈증. 고지혈증. 제가 이 고지혈증 증상이 있어서 약 먹으래요. 그래서 지금. 근데 고지혈증이 이게 불치병인가? 불치병 검색해볼까? 불치병. 고지혈증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은 불치병이 아니다. 불치병이 아니래. 약 먹으래. 에이, 나 이제 약 먹어야 돼. 그래서 이제 저 토요일날 내일인데 오전에 이 의사 진료 받고 약 처방 받으러 가려고 하거든요. 몸 아프면 빨리 가야지. 나중에 또 크게 일만 들면 안 되니까. 자, 아무튼 보니까 이게 되게 많이 들었네. 뭐 들어있는 게 콤부차 파우더 8%인데 뭐 네덜란드산의 사과 농축분말, 사과 발효 식초, 라즈베리 농축분말, 프락토 올리고당, 그러니까 당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일단 딱 보면은 뭐 무슨 성분이 한 20여 개가 넘는 것 같아. 어우, 뒤지게 많아. 한번 먹어볼게요. 이게 보시면 일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로 한 스틱당 20칼로리입니다. 그러니까 칼로리가 엄청 낮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당이 들어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애플 베리고 또 하나는 레몬 라임입니다. 레몬 라임 농축분말이 10% 들어가 있고 얘는요. 콤부차 파우더 8%. 그러니까 요 앞에 거에 콤부차 파우더는 똑같고요. 얘는 이제 레몬 라임이 10%, 애플베리는 사과 농축분말 4%, 라즈베리 농축분말이 6%, 그리고 식초분말, 사과 발효 식초분말이 7.5%. 그러니까 뭐가 더 좋은지는 잘 모르겠어요. 얘는 콤부차 아무튼 그렇게 다 써 있고요. 얘는 몇 칼로리냐? 얘도 20칼로리라고 써 있습니다. 얘도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디야 드림 팩토리에서 제조했고 뭐 들어있기는 뒤지게 많이 들어있어요. 한번 맛을 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레시피에 써있기로는 스틱 하나를 넣고 차가운 물 250ml를 채우세요 라고 써있습니다. 제가 한번 하나는 이디야 콤부차 애플 체리를 넣고 뭐야, 어씨, 가루 떨어지면 안 되는데. 나 이거 또 혼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레몬 라임 콤부차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뭐 진짜 건강에 좋은지 안 좋은지는 모르겠고요. 그래도 뭐 맨날 탄산음료 먹는 것보단 낫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제가 이제 또 탄산수를 또 많이 먹었는데 탄산수가 또 몸에 안 좋대. 뭐 먹으라고 그러면 다 안 좋대. 먹을 게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야? 자, 250ml를 부어보겠습니다. 근데 250ml 정도면은 적은 양은 아니니까 250이면 꽤 많은 양이거든요. 그럼 250 정도를 부으면 한 이 정도 돼요. 자, 한번 먹어볼까? 자, 일단은 때깔이 약간 그 아이스티 같은 거 기포 올라오듯이 위로 기포가 막 올라오면서 특유의 그 발효 향이 많이 납니다. 네. 일단 이게 콤부차가 얼마인지를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얼마냐? 제가 살 땐 좀 싸게 사가지고 이게 지금 세 박스가 들어있는데 뭐 탄산수 이거저거 들어있는 세트를 제가 10,000원 정도에 샀어요. 그럼 상당히 싸서 제가 산 거거든요. 싸니까 샀지 비싸면 안 샀어. 진짜. 내가 그렇게 가난해. 뭐 이렇게 가난하니까 뭐 맨날 이러고 살지. 이디야 콤부차. 뭐 가난한 게 죄인가요? 죄지. 죄입니다. 이디야 콤부차. 이게 얼마씩이지? 보면은 이 콤부차만 있는 게 40개 들어있는 게 16,80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세트인 거죠? 40개. 카페인 없는 차 40개. 그럼 이거 지금 두 통인데, 그럼 개당 하나당 8,400원이란 얘기인데요. 비싸네요? 비싸다. 이 40개 들어있는 건 13,800원. 차라리 이 40개 들어있는 14,800원을 사는 게 낫겠네. 그러면 지금 이 40개들이가 14,800원이면 개당 거의 한 300원, 350원, 한 400원 꼴인 거네요. 이 스틱 하나당. 그럼 또 너무 비싼 건 아닌데? 그렇게 또 생각해보면 20개들이가 한 8,000원이라고 그러면은 뭐 따지고 보면 개당 400원 꼴이니까
뭐 엄청 비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산 게 이디야 콤부차 리미티드 기획팩이었어요. 이거 보니까 인터넷에 32,000원부터 22,000원까지 돌고 있네요. 근데 제가 이걸 지금 이제 만원, 11,000원인가? 이제 마트 갔다가 유통기한 다가오니까 이거 세일하더라고. 뭐 안에 뭐 이상한 거 막 넣어줬어. 뭐 쓰지도 않겠지만. 그래서 이제 산 거야. 너무 싸길래. 그러니까 저는 이걸 거의 이 박스당 한 3,000원 주고 샀으니까 개당 제가 산 거는 한 150원 꼴인 거죠. 요게 이제 지금 이제 150원인데 보통 가격이 한 400원 꼴 된다. 자, 마셔볼게요. 애플베리부터 마셔보겠습니다. 애플베리를 한번 먹어볼 건데 이디야 콤부차 평이 어떤가? 뭐 평을 해놓은 데가 있어야 말이지. 여기 있다. 이디야 콤부차 애플베리 쇼핑몰 리뷰 20개씩 주문을 하면 보틀만 늘어날까봐 열심히 찾던 중 40개를 주문했는데 양도 많고 사은품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좆대네요. 입에 안 맞아요. 근데 왜 별점 5점 다 줬어? 새콤하니 맛있어요. 뭐 대체적으로 평이 좋네요. 뭐 맛없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보통 괜찮다고 하는 것 같아. 먹어볼게요. 맛이 약간 무슨 맛이냐면요. 그 레모나에다가 물 탄 맛?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일단 요게 지금 애플 레몬 라임을 먹어볼게요. 딱 그 맛이야. 그 레모나 스틱에다가 물 타 먹는 맛. 약간 시큼털털한 맛. 근데 그렇게 맛없진 않아요. 맛없진 않은데 그렇게 엄청 맛있지도 않습니다. 근데 뭐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에요. 그냥 집에 굴러다니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개인적으로는 애플베리가 더 낫나? 애플베리가 약간 홍초 맛 납니다. 홍초 약간 물탄 맛. 홍초 있잖아, 홍초 드셔보셨어요? 홍초에다가 물 타면 이게 저는 주로 어떤 거 먹었냐면 그 석류맛 홍초 많이 즐겨 먹었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 홍초를 그 탄산수에다 많이 타 먹었단 말이죠. 근데 저는 주로 석류 홍초를 사다가 이제 탄산수에 많이 타 먹었고 최근에는 이제 그 뭐야 감식초 뭐 솔잎향 나는 그 감식초 있어요. 검색해 볼까? 솔잎향 감식초. 근데 이거 맛있던데? 달달해요. 새콤달콤 자연과 발효 솔잎 감식초. 이거였던 것 같다. 맛있더라고. 되게 달달하니까 맛있어가지고 이거 그 물이나 탄산음료 타 먹으면 탄산수 타 먹으면 뒤지게 맛있어. 그래서 그 살쪘나? 근데 뭐 이 솔잎 감식초 베이스가 집에 이제 선물 받은 게 있어가지고 장모님이 선물 줬거든요. 먹으라고. 근데 맛있더라고. 차라리 그게 더 맛있어. 이거보다는 이 분말 녹여 먹는 거보다는 이런 감식초 베이스 이게 약간 달아요. 당이 들어있어가지고 이게 은근히 그 소래눈 맛 향이 나니까 소래눈 먹는 그런 맛이 느껴지는데 사실 나보고 이거 또 사 먹으라고 그러면 안 사 먹을 것 같아. 그냥 이제 싸니까 한번 사봐서 먹어본 건데 맛은 애플베리랑 레몬 라임 둘 다 그냥 먹을 만은 한데 엄청 중독되는 그런 맛은 아니고 진짜 집에 혹시 레모나 있으시면 레모나를 물에 타가지고 한번 드셔보세요. 약간 그런 느낌입니다. 특유의 이게 그 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약간 그 홍초 같이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약간 과당이 돼 있는 식초에다가 약간 물 타먹는 그런 느낌이 나서 이제 여기다 제가 이거 얼음도 넣어서 한번 먹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약간 좀 물을 좀 더 넣고 조금 희석해가지고 그냥 당 맛을 좀 줄이면 어떨까. 이게 약간 단맛이 새콤달콤한 맛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들어있는 것도 당이 좀 들어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떤 분한테는 또 잘 맞겠죠. 근데 제 입맛에는 그냥 뭐 그렇게까지 돈 주고 사 먹을 것 같진 않다. 그냥 이게 뭐 건강을 위해서 먹는 음료로 약간 접근을 하면 또 다르겠지만 그냥 나는
안 먹고 싶다.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힘드네, 생각보다. 네, 여기까지 할게요, 여러분. 한 주간 또 잘 지내시고, 저와 같은, 삶이 되지 않게, 사고 안 치시길 바라면서, 나 씨, 오늘 기분, 좀 껄끄럽네? 근데 아무튼, 여러분, 건강하시고, 그래도 일상이 항상 평온하시고, 하시는 일이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뭐, 내가 미운 건 내가 미운 거고, 뭐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대로 잘 살아야죠. 네, 뭐 나는 나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니까, 뭐 여러분들의 삶이 진짜 행복했으면 좋겠고, 뭐 로또도 당첨돼가지고 뭐 떼부자 됐으면 더 좋겠죠. 뭐 내가 안 된다고 해서 남 비난할 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로또 돼가지고 선물 안 사주나?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